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에 독도와 간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시험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독도, 간도, 그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기타 부분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저도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참 얘기가 참 어려운 게 출제자들 마음이거든요. 예, 또 시대에 따라서 간도 독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독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 우리 관계가 정치적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독도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독도 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 이주 19세기 후반 이후 한민족은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여, 간도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간도부터. 책이 없으신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19세기 후반 이후 한민족은 간도 지방을 이제 그곳 항무지를 개척, 개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자, 그런데 간도 기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청나라는 간도 개선 사업을 거실로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자 기속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즉 토문강의 해석에 대한 이치 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요겁니다. 자, 우리 조선 숙종 시기에 그죠? 청과의 관계, 우리의 관리와 청나라의 관리, 목국동이 백두산에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서희 압록, 동이 토문, 여기를 경계로 우리 국경선을 정해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죠. 이렇게 서희 압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쪽의 압록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대한 토문에 대한 경계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청나라는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압록강 두만강을 이제 경계를 잘못 표시했어요. 압록강 여기입니다. 쏘리. 정신없어요, 여기에. 아침이라 그런가 봐.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표시했다. 청나라는 이걸 두만강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경계를 갖다가. 근데 우리 조선의 방법은 송하강이거든요. 송하강은 여기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송하강이거든요. 오늘 하얼빈입니다.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또 싸우게 됐습니다. 예, 볼까요?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했고 조선 측은 토문강이 송하강 상류로 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자로 하면 되고 송하강 여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정부의 대책은 뭐냐? 이건 뭐냐면 그 청에서 자기들이 간도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죠? 예, 간도를 개발할 터이니 이 땅을 조선인들 전부 다 몰아주세요. 우리 조선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이 우리 조선인들 좀 철수시켜달라.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뭐냐 이게죠. 정부의 대응은 뭐냐. 이건 하나 잘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서북 경략사 어윤중 관리를 파견했다. 그 다음에 토문감계사 이중하, 그 다음 이범륜 간도 시찰함과 그 다음에 1903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 우리 시험에 정말 웃기는 게 하나가 나왔죠. 간도 시찰원과 간도 관리사 이 연도 가지고 시험장날 한번 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치졸했다. 출제자들이 너무했죠. 그죠? 아무리 독도가 중요하고 간도가 중요하지만 이 연도 하나 가지고 이범륜이 1902년에 간도 관리사 파견했다. 이 지문 하나도 틀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902년, 3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도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누구도 몰랐거든요. 이게 되게 더티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책에는 쓰여 있지만 이렇게까지 말장난 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실은 예상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1년 사이에 1년 차이를 가지고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최근에도요. 엄청나게 비판을 받죠. 수험생들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되게 비판하죠.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되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역사를 이렇게까지 깊게 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까지 깊이 하다니, 뭐 전공자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더티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제였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15쪽. 자, 일본의 개입 통감부에 간도 파출소를 설치합니다. 1907년입니다.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A권을 박탈한 일본이 간도를 관리한다고 나서 간도 영정에 임시 파출소를 두어 직접 관리하였다. 그리고 간도 협약. 결국 청과 일본 사이의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푸순 강산 채굴권은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일본이 인정해줬대. 지네들이 뭔데? 봐요. 간도 협약 보자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기네들이 돈 되는 건 가져가는 거야. 이게 안봉선 철도 부설권이야. 부설권만 가져가는 운영권인데 다 가져간단 말이야. 여기가 안동이란 말이야. 여기가 봉천이에요. 줄여서 안봉선이라고 하거든요.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대요. 그리고 푸순 탄강 채굴권도 가져갔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돈 되는 거면 일단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청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죠? 할지죠, 할지. 우리 한자식으로 할지. 자, 봐봐요. 1905년에 맺은 게 보통 우리가 을사조약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강제 늑자를 쓰죠. 강제로 약속했다는 거야. 여기 뭐였죠? 우리나라에 이기업권이 박탈됐잖아요. 그죠? 이기업권이 박탈됐지 우리 국토, 우리 영토에 할지에 대한 얘기는 한자도 없어. 일자도 없어. 요즘 말로 일도 없어요. 할지란 말. 자, 을사늑약을 합법이라고 합법이라 하자 말이야. 합법이라고 손 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할지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열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게 안중근 의사거든. 왜냐면 안중근 의사는 요 지역, 간도 지역을 중립지대로 설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명 이제 안중근 의사 동양 평화론을 얘기하거든요.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던 것, 그 장소가 간도로 측정했던 게 안중근 의사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애들이 만행을 저질렀다. 동양 평화론을 깨뜨렸다. 당연히 안중근 의사가 나서야 되겠죠. 그 결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암살하는 쾌거를 이뤘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건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그 다음에 독도,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요.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식 울릉도를 일본인 불법 침입과 산림체벌 문제가 되자 대한제국은 1900년 울릉도를 궁으로 승격시켰다. 일명 대한제국 칙령 41호라고 합니다. 또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강탈 1905년 2월이고요. 실은 러일 전쟁 중이죠. 러일 전쟁 중에 상관없고요. 1905년에는 상관없습니다. 다케시마, 죽도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죽도라고 하는 명칭을 정하고 시네마현으로 편입시켰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고 난 다음에, 그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다시 편입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주권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 독도 기출은 책이죠. 보통 우리 국내에 그다음에 국외 특히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발행된 책 중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게 독도와 간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자, 드디어 이제 의병 활동으로 좀 가볼까요? 네, 좀 지울게요. 의병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병은 주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주도되는 운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병장들은 주로 대부분 80~90%가 주로 이제 양반들이 주로 맡았죠. 의병장들 같은 경우. 그러나 80~90% 이상은 거의 모든 부분이 농민들입니다. 의병 활동.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 예국의 사례들을 보면 나라를 잃게 되면 독립운동하는데 거의 대부분 군인들이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의 80~90%가 다 농민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배움이 짧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의병활동을 하나씩 또 살펴볼 텐데요. 총 3개로 할 거거든요. 을미, 을사, 정미의병 이렇게 보겠습니다. 을미, 을사, 정미의병. 출제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여기 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공부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포인트만 좀 잡을게요. 포인트가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볼게요. 을미, 을사, 정미를 책으로 쭉 한번 할 거고요. 훑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병. 자, 첫 번째 717페이지입니다. 자, 을미병 보겠습니다. 1895년입니다. 의병이라는 계기는요, 명성황후 암살 사건입니다. 여기 시해라고 되어 있는데 암살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낭인들이 우리나라의 왕족인 명성황후를 죽이는 것은 시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암살로 하는 게 맞습니다. 명성황후 암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단발령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단발령. 대표적인 의병장 유인석, 이소웅, 두 사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석봉, 유성, 보은, 뭐 최초의 의병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문석봉, 유성, 보은, 기우만, 장성. 그 다음에 해산, 아간파천을 계기로 친일 정권이 무너지면서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종 해산 권고 조치에서 대부분 자진 해산은 됐다. 네, 이걸 근황주의라고 합니다. 살짝 적어놓으세요. 근황주의다. 근황주의란 왕이나 왕종이 명을 하면 이 명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근황주의라고 합니다. 동학대 한번 잠깐 언급드렸죠. 그 서울의 복합상소문을 가지고 고종에 올렸죠. 그때 동학교도들은 왕의 명을 따랐죠. 자, 낙향에서 고향에 가서 소식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고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우리 근황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산 됐고요. 그 다음에 계승. 해산된 농민들이 할빈당을 조직하여 반봉건, 반침략 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할빈당도 하나 적어볼까요? 네. 할빈당. 할빈당은 충청도로 시작했지만 전국적 현상을 보이는 게 할빈당이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3인 논술도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네. 3인 논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3인당, 할빈당이 바로 나왔습니다. 할빈당 볼까요? 할빈당. 1900년 전후, 연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1900년도 전후, 1899년 또는 1900년 상관없어요. 그걸 연도로 물어보진 않아요. 1899년, 그 다음에 1900년, 그 다음에 1904년까지 활동했던 단체들입니다. 자, 이들이 발표한 게 대한 3인 논술 13조입니다. 자, 1조. 요순공명의 효제안민의 대법을 행할 것. 요나라나 순나라에, 그죠? 또는 공자나 맹자의 효제안민. 그 다음에 효제안민이란 쟤는 공경할 자입니다. 효도하고 공경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큰 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다 하진 않을게요. 5조. 반공령을 실시하여 우리 곡식이 너무 일본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뜻이야. 구민법을 채용할 것. 6조의 동그라미. 예국 상인의 출입을 언금할 것.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채굴 금지할 것. 이것도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12조. 소의 도사를 언금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폐를 제거할 것. 소의 도사를 도우라고 합니다. 한자로. 네, 소를 도사는 도우라고 하는 표를 씁니다. 도를 언금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폐해를 제거할 것.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1번하고 12조. 1조하고 12조. 요순공명의 효제안민을 꼭 집어넣을 것. 그 다음에 소의 도사를, 도의 소의 도사를 언금할 것. 네, 할빈당이 주장했던 내용들. 그다음 할빈당과 유사한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동학 이후에 영학당, 남학당. 네. 네. 요건 제주도. 여긴 전라도. 영학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네. 영국의 종교를 공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영학당입니다. 이름을 살짝 바꿨죠. 이름을 살짝 확 이름에서 드러나지 못하게끔 이름을 안에 숨겨있는 뜻들입니다. 그 다음에 을사의병 1905년이고요. 원인 당연히 을사늑약이겠죠. 을사늑약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을사늑약 결과 우리 애교권이 박탈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반발. 의병장 민종식 별표 체익현 별표. 네, 민종식 전직 관료 출신. 충남 정산에서 의병 일으켜 홍주성을, 홍성이죠. 오늘날의 홍성을 점령하였으나 패배. 그 을사의병은 1905년이고 홍주성 점령은 1906년입니다. 살짝 적어놔요. 홍주성 점령은 1906년입니다. 체익현,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남원에서 진희대와 대치하였으나 동족끼리는 같이 싸울 수 없다 하여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체포. 결국 쓰시마에 끌려가서 순국하였습니다. 섬 X 오타입니다. 이거 시마가 섬이기 때문에 섬이 되면 오타가 되겠죠. 쓰시마에 끌려가서 결국은 순국하였습니다. 즉 식사를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네, 식사를 거부해서 가끔 제가 오프라인에서 자꾸 얘기합니다만 한 끼 굶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굶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체익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돌석 오른쪽에 최초의 평미르병장이 등장하였다. 오늘날의 울진, 삼척, 그 다음에 경상북도 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평미르병장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되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을사조약에 대한 민족의 저항, 상소운동이 벌어졌고요. 상소, 조병세, 이상설. 자결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민영한의 자결. 고전과 국민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또한 조병세와 송병선 등도 스스로 순국하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나라가 망했는데 왜 신하들이
또는 관료들이 목숨을 끊을까? 물론 책임감이 하겠지만 외국인들은 이걸 시선을 어떻게 보느냐 봤더니 되게 의아해 한다고 그래요. 나라가 망했는데 왜 사람들이 자결을 하지? 왜 죽어야 되지?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국가가 나라를 경영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좀 그네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 민영환의 유서 볼게요. 이게 사료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자,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바로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민은 장차 생존 경쟁에서 진멸될 것이로다. 제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양가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삶을 얻나니. 요거 제공들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 이영하는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황은에 보답하고 그리하여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니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니 저승에서라도 제군들을 돕기를 기약하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1000만 번 더 군토하여 뜻을 굳게 하고 학문을 익히며 힘을 합하여 우리 자주 독립을 찾으면 죽은 자의 항천에서도 기뻐할 것이니. 오호라, 실망하지 말제다.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이별을 고하노라. 아까 제가 양가를 하라는 거 있죠? 그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언론의 대응. 항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이 시일의 방송 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제를 규탄했다. 장지연, 시일의 방송대곡, 그 다음에 황성신문 세 가지. 지금 장지연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면서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시일의 방송독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요. 오적암살단, 나철 오기호 오적암살단을 조직하여 오적들의 집이라든가 사무실을 습격하고 내옥을 처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황제의 대응. 고종황제 대응.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무효를 선언하게 됐고요. 대한매일신보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서명 난의를 하지 않아서 최종 결재권자가 고종임금이잖아요. 근데 을사 오적이라 보통 얘기하는 5명의 장관들이 보통 이제 강제적인 목에 총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강제 서명하겠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본인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럼 특사를 파견합니다. 헐버트를 파견합니다. 근데 파견하였지만 결과는 실패하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미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맺어서 헐버트가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됐고요. 이미 정보가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헐버트를 너무 친한적인 인사로 보고를 받아서 이 의미는 사라지게 됐고요. 그 결과 헤이그에 특사가 파견됐습니다.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되는 이준 판사 출신이고요. 이희종 이범진의 아들로 애국어에 되게 능통했대. 한 5개국어가 됐다는 거야. 이희종, 그 다음 이상설은 지금 현재 연해주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인사죠. 그래서 이준이 이상설을 만나서 다시 이희종을 만나서 다시 해그까지 건너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해일은 이미 개해가 돼버렸고, 이 소식을 이미 접했던 일본 애들에 의해서 방해 공작에 의해서 회의장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밖에서 언론들을 통해서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부당함에 대해서 호소했다. 훨씬 더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회의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발언권을 얻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주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언론 기자들이 가장 좋은 뉴스거리를 잡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미의병.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으면 책임지라는 거죠. 애교권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교 행위를 하려 치면 일본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방법 없이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신이 책임지라. 그래서 고종 퇴위, 그 다음에 군대가 해산, 즉 정미 7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정미 의병이 드디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해산된 군인들이 같이 합류하게 됐고 아쉽게 시위대 대장이었던 박승환은
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결하신 분 구분하셔야 돼. 박승환은 정미예요. 민영은은 을사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은 연해주까지도 퍼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이 1908년이 이루어집니다. 총대장의 이인영, 그 다음에 군사장, 13도 창의이 만들어졌다. 서울 진공작전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그 결과 일본 애들에 의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이루어지죠. 즉 호남 지역이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 결과 1910년 우리나라가 국권이 완전히 피탈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내 의병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대. 요거 한번 정리할까요? 되게 짤막하게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여기 잡아보자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자. 이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연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겠죠? 연도를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돼요. 이렇게.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을미 배경은 뭐였습니까? 네, 명성황후죠? 네. 네, 명성황후 암살이죠? 네. 그 다음에 단발령.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네. 배경이 이렇습니다. 명성황후 암살, 그 다음에 단발령. 네. 이때 의병장이 누굴까? 유인석, 이송, 네, 문석봉, 최초 의병. 유인석, 이송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더라. 그런데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죠. 네, 쌓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 니네들이 우리 부인, 마누라, 명성하고 죽은 거에 대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충분히 다 이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니네들 그냥 물러났으면 좋겠어. 그럼 그 명을 따라야 되겠지.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 결과. 근황주의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산을 맞이하게 됐다. 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을사 가겠습니다. 을사. 이제 을사의병이죠. 배경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을사 늑약이죠. 예교권이 박탈되었다. 예교권이 박탈되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예교권이 박탈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인사들, 민종식, 최익현, 다 중요한 인물들이네요. 평미의병장 신돌석. 예전에는 신돌석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평미의병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의병장들이 거의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생들이거든요. 양반 유생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죠. 신돌석이 이제 활동했던 지역도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경상북도 영해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했던 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 그럼 정미의병이었습니다. 정미 7조약이죠. 정미 7조약이 맺어집니다. 고종황제, 고종태의,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앞에 배경이 하나 있죠. 이렇게 된 배경이 있죠. 헤이그의 밀사가 파견되죠. 그죠? 이준, 이희종, 이상설 같은 인물들이 파견됩니다. 군대가 해산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게 됐다. 13도 창의군입니다. 13도 창의군과 13도 의군을 구분할 것. 이거 연해줍니다.
구분할 것. 13도는 우리가 13도는 기억하셔야겠죠. 아간 파천 때 그죠? 고정임금이 계획했던 게 실천할 수는 없었겠죠, 그죠? 네. 그러한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 이렇게 13도가 되죠. 갑오개혁 때 기억나셔야 됩니다. 23부 3379이었죠. 네, 이랬던 것이 13도를 이렇게 왔죠. 이렇게. 네, 지방에 대한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단 13도 창의군, 창이란 번은 의병이라는 뜻입니다. 13도 우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 13도가 되면 대한제국식이라는 사실. 공부하는 요령, 스킬. 그죠? 자, 그 결과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이 실시됩니다. 이인영, 허이, 이인영, 허이 같은 사람들.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죠. 부친상을 당한 낙향. 허이가 그 당시 군사장이었는데 허이 중심의 서울 진공작전이 진행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우리에게 보복을 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즉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을 의병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죠. 왜? 여기에 의병의 숫자가 가장 많이 지원한다는, 의병 숫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량미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지원되고 있다는 거야. 어차피 호남 쪽이 곡창지대니까요. 그죠? 그 시기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았다. 남한 대토벌 작전은 이제 그 당시에 의병들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 거의 초토화시켰다. 아쉽죠?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을미을사 정미병을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통해서 공부하게 된다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요걸 한번 딱 쓰거나 시간이 안 되면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그죠? 임시 잠깐 수습시켰다가 이렇게 요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병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잡겠다. 아셨죠?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갑니다. 쭉 넘겨보겠습니다. 722쪽 의사와 열사들의 항일투쟁 보겠습니다. 장인한 전명훈에 의거, 장인한 전명훈 일제의 예교 고문을 활동하다 미국으로 돌아간 스티븐스는 일제 조선 침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전명훈과 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게 아니고요.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서 출발했던 인사들이고요. 그걸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미국에 건너와서 스티븐슨 지역에게 일조했던 인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체크하면 돼요. 1908년. 이재명에 의거 매국노 이한용을 명동성당에서 습격의 중상을 접했다. 이재명. 출작이 어렵죠.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 계열에서 여론조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데, 이분 출제되면 되게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거 연도가 되겠습니다.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 이후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주장. 그리고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 앞에서 별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1909년. 오케이? 됐습니다. 그냥 평화론을 한번 볼까요? 혹시 사료 나올 거 대비해 볼까요? 오늘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밀려오는 환난을 동양 인종이 일치 단계에서 온 힘을 다하여 방어해야 하는 것이 제일 상책임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잊지 않은 바인데,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순리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우위를 끊어 스스로 도요새가 조개를 쪼그려다가 부리를 물리는 형세를 만들어 둘 다 잡히어 어부를 기다린 듯 하는가. 예, 여순 감옥에서 옥중에 쓴 글입니다. 동양평화는 간도 지역을 중립지대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사용되는 유로화처럼 예, 공통의 화폐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동양평화론 내용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거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여기에도 다 실을 수는 없는 내용들이고요. 네, 참고로 정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3쪽에 애국 계몽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애국 계몽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몽운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24쪽에 보시면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 5개의 애국 계몽운동 단체는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지금까지 많이 나온 단체는 보안회와 신민회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면 보안회, 신민회는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보안회 1904년입니다. (1904년입니다) 자, 송수만, 원세성 등이 만들었다. 활동. 일본이 항무지를 개간 요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항무지를 개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안해서 이걸 막아냈습니다. 됐거든, 우리가 알아서 할 거거든 해서 만든 게 농광해서입니다. 두 개 다 알아야 됩니다. 농광해서입니다.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안회는 단체를 우리가 만든 거고요. 일본 애들이 항무지 개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일본은 왜 항무지를 하려고 할까? 뭘 필요하죠? 통치 자금이죠. 일본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대한제국에 통치 자금을 주지 않을 거예요. 통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애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안의 항무지 개간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 보안회가 막아냈죠. 일단 보안회 때문에 항무지 개간은 실패로 끝났죠. 그 애들은 끝이 아닙니다. 4년에 1908년 4년 뒤에 동양척식주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1912년 또 4년 간격이에요. 얘들은 우리나라에 토지조합을 갖다 실시해서 우리 전 국토의 40%를 얘들이 몰수해 간다고. 이게 이제 훗날 총독부의 통치 자금을 써지는 것들이에요. 4년 주기로 좀 보세요. 흐름 잡아볼까요? 일본 애들은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무지 개간,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다음에 토지사. 이건 총독부가 이거 다 한다고. 40% 뺏었잖아. 빼서 어디로 넘겨? 여기 넘긴다고. 동척에다가. 여기 줄여서 동척이라고 그러죠. 얘들은 이제 일본 애들에게, 또 뒷날 친이라는 애들에게 토지를 갖다가 얘들이 넘기죠. 헐값에 막 넘기죠. 우리 국토가 이제 일본 애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한다. 즉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한까지 다 넘어가게 됐다. 순서적으로.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걸 알기 때문에 1904년에 보안회를 만들어서 항무지 개간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 거거든. 농광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됐죠? 물론 훗날 협동회라는 명칭을 바뀌긴 했습니다. 협동회.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헌정용구회, 이준 같은 인물들, 이준. 활동, 입헌 정체 수립을 주장하였다. 헌정용구회. 순서를 물어보기 때문에 답해야 됩니다. 우리 재작년 시험 문제가 보안회하고 신민회를 갖다가 놓고 중간에 뭐가 들어갈 겁니까? 물어봤다고. 헌정연구회하고 대한자강회를 물어봤거든요. 되게 색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물어봤다는 거야. 되게 색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블렁크를 만든 거야. 블렁크 만들어서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협회인데, 대한협회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훗날 친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민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민회. 요걸 가로 잡고, 그 다음에 블렁크 잡고, 그 다음에 다로 잡았다, 이렇게. 예. 이 활동 내용 던져주고, 신민 활동 내용 던져주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대한협회를 넣으면 안 되지. 훗날 친일로 돌아갔었던 애들. 그럼 당연히 뭐야? 헌정연구회하고 대한자강회를 물어볼 거거든. 또 순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얘네들이 활동 연도가 옳은 거 물어봤다고. 이렇게. 보헌대대신이에요. 보헌대대신. 잠시만요. 보헌대대신. 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봐요. 보헌대대신. 네, 아니면 이거 빼도 돼요. 보헌대신. 좀, 네, 여러분 어려우면 보헌대신. 이렇게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헌정연구회. 예, 일진회를 규탄했다. 헌정연구회 일진회 규탄. 일진회를 규탄할까? 이놈의 새끼들이 고정퇴의를 요구한다니까? 예, 일진회. 예. 일진회를 규탄했다. 빠졌나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1906년. 전국에 25개 지혜를 두었다. 밑줄 그어볼까요? 25개 지혜, 1500명 회원을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월보를 가지고 있다. 그 좌측에 그 대한자강회 월보 한번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지책 표지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대한자강회 월보가 나와 있는데요. 요 하나 던져주고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뭐죠? 고정퇴의 반대운동 해야죠. 고정퇴의 반대운동. 누가 만든 나라입니까? 됐죠? 그다음에 대한협회. 오세창 선생이 만들었어요. 취지 자체는 참 좋게 출발합니다. 전국에 70개의 지혜를 만들었고 교육, 산업, 민권, 행정에 대한 부분을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친일적 색채를 내고 통감 정치를 수용하고 친일단체가 됐습니다. 오세창 선생이 만들었지만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훗날 친일 색채를 띄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 친일 색채를 띄는 것도 거의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 할까요? 친일 인명사전을 오르기 시작하면 출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 학문 입장에서 그건 문제가 될 거였는데 사회적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일했던 애들 걸 공부해야 됩니까? 막 이랬는데 시험에 나와야 됩니까? 그러거든. 비판의 대상이 되지 공부해야 됩니까? 이러거든. 자, 이제 신민회 갈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신민회죠. 별표 5개짜리입니다. 자, 안창호입니다. 안창호는 미국에서 대한신민회를 결성, 기국, 양기탁, 신채호, 이동영 등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총망라하는 비밀결사 단체입니다. 자, 양기탁 잡으시고 신채호 잡으시고 비밀결사에 밑줄였습니다. 비밀결사단체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밀결사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주장한 것 공화정입니다. 최초입니다. 우리는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공화정 설명해서 알겠죠? 우리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참정권이죠. 대표자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다. 실력 양성 운동. 우리 실력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국회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 등을 건설을 주장하였다. 활동 내용 볼까요? 그 박스를 정리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민족 교육 분야에, 교육 분야 볼까요? 안창호, 이승훈, 평양과 정주에서, 그죠?
네. 대성학교, 오산학교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 산업, 자기회사, 네. 산업, 자기회사하고 태극 서관, 서관은 서점 얘기합니다. 서관, 방직공장, 연초공장 등을 네. 자기를 판매하는 것이죠. 주로 네, 판매하는 것들. 수익금이 생기면 뭐가 될까? 분자금이 돼요. 마찬가지 서점도 마찬가지죠. 수익금이 생기면 분자금. 마찬가지죠. 다 이런 목적을 다 가지고 있죠. 어차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분자금. 예, 독립군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민족문화양성운동.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삼았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했다. 이제 베델이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네. 베델이라는 사람은 영국 신문 기자 출신이 러일 전쟁을 참여차 왔다가 일본의 만행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만들어서 일본의 만행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2차 제0일 동맹에 따라서 일본은 치의법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국 베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대로 쓰고 싶은 얘기 막 썼다는 거지. 이 대한매일신부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대한매일신부에서 신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은 네,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다. 독립군 기지건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남만주 삼원부의 경학사를 설립했다. 이혜영 일가, 너무 유명한 인사들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간도, 같은 말로 남만주라고 하는데요. 남만주는 잘 쓰지 않는 명칭입니다. 실은 서간도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삼원보 지역에 경학사를 설립해서 우리 후학을 양성하는, 왜냐하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후학을 먼저 양성해야 돼.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 없어. 그냥 싸우기만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 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돼. 그죠? 우리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우리나라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 초등학교 당연히 해야 돼요.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공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 일명 신흥학교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강습소. 여기 이제 신흥학교 졸업하면 신흥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신흥무관학교. 네, 이렇게 해서 뭐가 된가요? 초급 장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이 발령 나야 되겠죠. 그래서 서쪽과 북쪽에 이걸 서로군, 정서군, 북로군, 정서군. 서쪽에 있는 군인으로서 정부 역할을 하겠다. 우리 정부가 없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군인으로서 정부 역할을 하겠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서로군, 정서군, 여기 여러분 아시는 북로군, 정서군. 여러분 잘 아시는데 김자진 장군 여기 나오죠. 이 정도 우리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드디어 초급 장교로서 발령이 나요. 김자진 장군 북로군, 정서군을 끌고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를 포함한 6개 전투에 승리하죠. 이때쯤부터 초급 장교들이, 잘 교육받았던 초급 장교들이 역할을 다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북만주 밀산부의 한흥동. 네, 한흥동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네. 북만주 밀산부의 한흥동. 네, 오늘 독립운동사에서 밀산부 한흥동을 또 뺄 수가 없죠. 네, 이건 제가 독립운동사에도 다시 왜 중요한지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기 허벌판 항무지였다고요. 이상설 전쟁에 가가지고 다 개간을 한 거야, 항무지를.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잘하잖아요. 농사지을 땅을 그냥 항무지를 막 개간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한흥동, 우리 한족들이 흥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동네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흥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됐죠? 분열, 독립운동 방향을 놓고, 네, 추진 방법을 놓고 둘러싸고 분열이 있었다. 실력 양성파와, 그죠? 네, 특히 대표적인 안창호 선생, 무장투쟁파, 이혜영, 이상설, 이동희. 예, 독립운동 방향이 좀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해체, 결국은 대라우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고요. 일명 또 백오인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민회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죠.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한 600명 정도, 즉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 안명근인데 안명근이 체포가 되죠. 군자금을 획득하러 왔다가 체포되고요. 이 결과 600명 정도가 체포됩니다. 그 핵심 인사인 105명이 기소됐습니다. 그 결과 105명이 기소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었죠. 신민회는 아쉽지만 1911년에 그 신민회 연도를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1907년이 시작해서 1911년에 해체됐습니다. 이게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와 더불어 잘 나오는 단체가 비슷한 게 또 있죠. 신간회 1927년부터 1931년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기는 좌우연합입니다. 좌와 우가 하나를 합쳐서 하는 운동, 신간회. 신민은 민족주의 계열 애들이 주로 했던 독립운동 방향입니다.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신간회 공개된 조직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출제자들이 이 두 개를 헷갈리게끔 만들어 출제를 자주 합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봤고요. 726쪽에 신민의 치지문 한번 볼까요? 치지문. 또 4대 강령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를 3개씩 하겠습니다. 치지문. 신민회는 무엇을 위하여 일어남이요? 민습의 안고부패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미의 신교육시급하며 원기의 쇠퇴 신수양이 시급 도덕의 타락과 신윤리가 시급. 강령 볼게요. 강령에 최근 나온 기출이겠네요. 첫째,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동지를 찾아 다나와의 민족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교육기관을 각지에 설치 청소년 교육을 진흥할 것, 각종 상공업 기관을 만들어 단체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증진할 것. 이게 신민의 강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신민회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